6월 15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합의 타결 사실을 발표했으며 이란 외무부와 중재국인 파키스탄 역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전을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MOU에 정식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로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전면 개방되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되면서 국제 유가와 글로벌 물류 안정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러한 미-이란 종전 합의는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인 재개방과 레바논 지원 그리고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위한 기뢰 제거 작업에 G7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중동 사태 외에도 4년 넘게 지속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책과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종전 합의가 발표된 당일 어제 백악관에서는 건국 250주년과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을 기념하는 사상 첫 이종 격투기 UFC 대회가 열려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설치된 대형 특설 경기장에는 4,500여 명의 초청 인사들이 참여를 했고요. 인근 공원에도 8만여 명의 인파가 몰려서 세계적인 선수들의 경기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상업적 광고와 엔터테인먼트 무대로 전락했다라는 비판과 함께 행사 개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도 잇따랐는데요. 여론조사에서도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전쟁 직후 열린 이 화려한 스포츠 이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파격적인 정치 행보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남미 대선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확산 중인 우파 집권 열풍, 이른바 남미의 블루 타이드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페루 대선 결선 투표에서는 우파 게이코 후지모리 후보가 재외국민 투표에 힘입어서 사실상 승기를 굳힌 상황이고요. 오는 21일 결선 투표를 앞둔 콜롬비아에서도 강력한 치안 대책과 친기업 정책을 내세운 극우 성향의 에스프리에아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남미의 우양후 물결은 중남미 고실적인 카르텔 범죄와 재정 적자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 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강한 관세 압박 등 서반구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가파른 인플레이션 우려도 함께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민 관련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법원을 통한 추방 절차를 최근 대폭 강화하면서 대규모 추방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재집권 이후 전체 이민 판사의 15% 이상을 해임한 행정부는 소환 심사를 대규모로 진행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망명 승인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른바 원정 출산에 대한 단속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텍사스주 서부 미들랜드시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총격범을 포함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총격범은 지난 12일 오전 호텔과 공원 등이 밀집한 미들랜드 남동부 지역을 이동하면서 무차별 투사 조준 사격을 가했습니다. 범행 3시간여 만에 인근 동물병원 부근에서 경찰과 대치 끝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민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 중 4명은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다행히 추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기조와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도 미국의 소비자 지출이 여전히 견조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소비자 지출이 전월 대비 0.5% 증가했으며 레저와 숙박업소의 고용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자산이 풍부한 고소득층과 달리 일반 서민들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축을 줄이고 크레딧 카드 사용을 늘리는 등 재정적 완충 장치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 저축률은 대공황 이후 두 번째로 낮은 2.6%로 떨어졌고 크레딧 카드 90일 이상 연체율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분석과 달리 중산층 이하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위험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소식입니다. 어제 텍사스주 알링턴 달라스 스테디움에서도 2026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렸습니다. 일본이 우승 후보 네덜란드를 상대로 2대2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면서 아시아 국가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편 이번 경기가 열린 달라스 스테디움 주변에는 연방과 주 정부 로컬 경찰 등이 총동원되어서 대테러 드론 대응팀과 폭발물 탐지견이 배치되는 등 슈퍼볼 수준의 역대급 삼엄한 보안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행위가 거센 국제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한국과 체코의 경기가 열린 멕시코 과달라하라 경기장에서 현지의 한 유력 인사가 한국인 인플루언서의 카메라 뒤에서 동양인을 비하하는 눈찍기 동작을 한 영상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어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당사자가 할리스코주 토목 지리공학 협회장으로 있는 뭐 좀 알려진 지역의 유력 인사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DKN의 유튜브 채널 보이는 라디오 또 함께 지금 동시 송출되고 있는데 채팅방에 이란 축구 경기 관람도 풀리나요 하셨는데 이란이 오늘 저녁에 LA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스테디움 원래는 소파이 스테디움이죠. 네, 로스앤젤레스 스테디움에서 오늘 월드컵 경기가 첫 경기가 있습니다. 이란과 뉴질랜드 의 경기인데 원래도 뭐 관람이 제한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참 흥미롭죠. 이란이 원래는 미국의 애리조나에 베이스 캠프를 차릴 예정이었는데 미국과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스태프들 비자가 거부되는 상황도 실제로 발생을 했고 이란 측에서도 미국에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월드컵을 치르는 것에 대한 불편함들을 호소하면서 피파 측에 예외적인 베이스 캠프 이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피파 측에서 현재의 전쟁 중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란이 미국 내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지 않고 멕시코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아무래도 이란 대표팀에 대한 그런 안전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원래의 계획과 다르게
멕시코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게 해줬고, 하지만 경기는 여전히 미국에서 치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이란의 첫 경기, LA에서 경기가 펼쳐지는데, 극적으로 경기를 앞두고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전쟁에 대한 종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또 80번째 생일이에요. 8순이었습니다. 어제 트루스 소셜에 짧은 메시지 하나를 올렸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가 됐다라고 올렸어요. 딱 한 문장. 이 문장 하나로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106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합의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말씀해 드리면은, 공식 MOU 서명은 이번 주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종전 양해각서 MOU 서명이 이루어지는데요. 마침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방문 중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MOU 서명식에 직접 나타날 가능성도 현재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도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직접 참석도 가능하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면은 이제 벤스 부통령이 참석을 할 예정인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합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정 선언. 네, 그리고 둘째,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미 해군의 해상 봉쇄 해제. 그리고 셋째가 이후 60일 동안 본 협상을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본 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동결 자산 해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합의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종전 양해 각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협상을 주재해온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도 합의 사실을 공식 확인했고요. 이란의 외무부 차관도 TV 인터뷰를 통해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이 끝났다라고 종전을 밝혔습니다. 막판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문제인데, 이스라엘은 사실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를 겨냥해서 베이루트 인근을 공습하면서 협상이 막판에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자제하라라고 이렇게 쐐기를 박으면서 가까스로 협상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60일 동안 구체적인 본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갈 길이 멉니다. 합의 발표 직후부터 갈등이 터져 나왔죠. 호르무즈 해협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 세계의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해서 석유가 흐르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란의 반관영 매체 파르스 통신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속보입니다. 협상 막판 MOU 문안이 수정이 되었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를 이란과 오만이 한다라고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최종 그 합의문에 명문화돼서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이란의 매체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온 상황인데, 해당 서비스가 뭐냐? 해당 서비스가 이란 측 주장은 이란이 앞으로 그 수수료를 받겠다. 네. 그러니까 그곳 관리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겠다라는 부분이고, 그것을 미국이 공식 인정을 해줬다라고 지금 이란 쪽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본 협상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60일 동안은 무료로 통항을 이제 회의하는 동안, 협의를 하는 동안 60일 동안에는 무료 통항을 허용을 하되, 이제 이란이 이 기간 동안에 안전을 이제 보장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보험 서비스, 한마디로 관리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걷겠다. 이후에는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본회의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구체화될 것인지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핵물질도 핵 프로그램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의 요구는 분명하죠. 이란이 농축해온 고농축 우라늄 440kg의 영구 폐기. 그리고 향후 이란 영토 내에서 핵 농축 활동 전면 금지. 가 이제 미국이 원하는 길입니다.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란이 평화적 목적의 핵 프로그램은 주권 문제인데 물러설 수 없다라는 부분이어서 뭐 이것이 또 핵 문제를 놓고 또 어떻게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결 자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란이 지금 해외에 묶여 있는 자산이 240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까지 치르면서 이란 경제는 완전히 파탄이 난 상황인데 이 자금이 어떻게 해제가 되어서 이란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인지. 미국은 행동 대 행동, 확실한 미국이 원하는 부분까지의 핵 처리가 이루어져야 단계적으로 자금을 풀어주겠다라는 입장인데 이란은 지금 당장 이 돈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란도 여전히 강경파가 살아있는 상황이어서 60일 동안 이 합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려갈지 앞으로 2달 정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 전쟁 모두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하고 있죠. 미국은 미국대로, 이란은 이란대로 우리가 이겼다. 미국도 성과가 있죠. 이란의 군사력이 대부분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란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이란의 군사력이 초토화가 됐어요. 이란이 어떻게 군사적으로는 반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러한 성과를 거뒀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최대 수혜일 수도 있죠. 이란이 군사력으로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이번에 파괴가 된 게 이스라엘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이란도 승리했다. 뭐 어쨌든 미국과 이스라엘 상대로 100일 넘게 버텼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정권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정권을 잡고 혁명 수비대가 여전히 정권을 붙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란도 승리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서로 손실도 있습니다. 미국의 손실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실제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은 이게 전 세계에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구나라는 것을, 뭐 군사 그걸 떠나서 호르무즈 해협이 그동안 말로만 봉쇄가 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봉쇄가 일어나면서 이게 참 풀기 쉽지 않은 문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버렸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란 정권을 완전히 교체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국의 손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났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하는 다른 걸프 국가들까지 공격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립을 자초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란은 뭐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패배를 했죠. 자, 아무튼 전쟁은 종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하지만 60일 동안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 협상 테이블에서 2달 동안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19일 스위스에서 펼쳐지는 서명식 이후에 또 2달을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